신앙 성향, 정치 성향을 좀 교차해서 나온 네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집단을 이렇게 구분한 것이 우리가 이 두 변인을 가지고 교차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상덕 박사님 말씀하신 그 이슈들, 뭐 동성애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낙태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한 입장들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진 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노바를 돌려보면 평균이, 집단 평균이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의미가 있는 구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신앙 성향, 먼저 규모를 좀 보시면요. 신앙 보수, 정치 보수가 빨간색인데요. 34.5%라고 나오고요. 또 신앙과 정치,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신앙 진보, 정치 진보 다 진보인 집단이 19.4%, 또 신앙 진보, 정치 보수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7.6%, 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앙 보수, 정치 진보가 28.5%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상에 있어서 조금 다른 예상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제 생각에서는 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란색과 초록색은 지금 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렇게 네 가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런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이 그룹은 전체의 34.5%를 차지합니다. 3분의 1이 조금 넘는 비율이죠. 이 그룹에서는 60세 이상 중에 45.2%가 여기 속하고요. 40대는 이 그룹 전체 중에서 40대는 16.8%에 불과합니다. 또 목회자, 이제 교회 내에 직분을 묻는 질문도 있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 중직자냐, 두 번째는 서리 집사냐, 세 번째는 직분 없느냐,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는데 목회자 중직자라고 선택한 사람 중에 48,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또 신앙 정도도 물어봐요. 당신의 삶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어보는데 4단계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일 높은 단계인 4단계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정도가 이 신앙부 정치보수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미디어 이용을 보면 이 사회 정치적 이슈에 나온 이 매체 목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치 보수 집단에서 사용하는 것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관련 정보를 얻는 매체들은 아까 신앙 보수 집단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던 그런 매체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 보수 그리고 신앙 보수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결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론의 개신교 보도가 얼마나 공정하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네 그룹 중에 가장 비판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룹이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그런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들이 대변하는 모습이 이제 개신교 일반의 어떤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혹은 상징 권력이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개신교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다시 얘기하면 이 그룹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가장 근본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교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것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유사 근본주의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요. 신앙 정치에서 모두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요. 전체의 19.4%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61.8% 이제 직분을 물어봤을 때 직분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 61.8%나 이 그룹에 속합니다. 신앙 정도는 이 4단계 중에 제일 낮은 1단계라고 답한 사람 중에 45%나 여기 속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이 미디어 활용을 보면 사실은 아까 나온 그 정치 성향이나 신앙 성향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의 미디어 패턴, 미디어 이용의 패턴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신앙적인 성향보다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런 신앙 정도의 질문에서도 낮은 단계로 나왔는데 그런 정체성이 미디어 이용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얼마나 공정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덜 비판적인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그룹이 전체 개신교의 19.4%라고 했는데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를 했죠. 뭐 사실 이 한국 개신교에서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을 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소위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집단이 앞으로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설문 결과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인데요. 신앙적으로 보수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인 집단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관심을 갖고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적인 비판,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많아질수록 내부에서도 갱신이나 개혁을 위한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신앙적인 보수, 정치적인 진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체 30%가 조금 안 되는 28.5%로 조사가 되었고요. 신앙 정도 변인에서는 3단계가 34.9%, 4단계가 40.7%. 굉장히 이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목회자, 중직자의 32%, 서리집사 중에 34%, 또 40대가 29.5%, 50대가 23.5%.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그룹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40대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정적인 진보 그룹 중에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지금 한국 정치의 어떤 성향들, 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 성향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이용을 보면 사회정치적 이슈를 위해서는 아까 정치 진보 집단이 얘기했던 그 매체와 거의 일치하고요. 기독교 관련 정보를 위해서는 신앙 보수 집단과 유사한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신앙 보수 집단에서 극동방송과 국민일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들이 빠지고요. CBS 라디오와 노컷 뉴스 그리고 뉴스앤조이가 들어갑니다. 그 각각 다 개신교 매체이지만 그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적인 보수성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진보, 사회정치적인 입장에서 진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은 공공성이나 시민성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보수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80년대 한국의 개신교에서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것의 어떤 연장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도 사실 이런 집단이 1960년대, 70년대에 등장을 해서 미국의 개신교 지형을 확 바꿔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들을 이제 Evangelical Left, 복음주의 좌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좌파라는 것이 좀 너무 어떤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그룹은 복음주의 진보 그룹이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앙 진보 정치 보수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집단인데요. 보수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에서 신앙적인 진보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들은 신앙적인 진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는 잘 조합하기 어려운 그런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17.6%라고 나와 있는데 뭐 네 그룹 중에 제일 적지만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수치이고요. 설문 문항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그룹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변인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목회자 중직자 중에는 9.1%밖에 되지 않고요. 직분 없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그룹의 61.4%나 됩니다. 신앙 정도도 1, 2단계에 치중되어 있어서 뭐 이들은 이제 신앙을 자기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은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 또 젊은 세대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질서나 교회 교육이라든지 조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이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 역시 신앙 진보의 성격보다는 정치 보수의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체성보다는 정치적인 정체성이 미디어 이용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을 신앙 정치의 느슨한 결합 그룹이다라고 불렀고요. 사실 이 그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신앙이 너무 약한 집단 아니냐, 혹은 뭐 교회 아웃사이더 아니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신교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20대가 정치적인 보수성을 보인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기존의 논리나 기존의 어떤 그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없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신교 내에서도 이 그룹에 대한 이해나 해석 역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그룹이 앞으로 한국 개신교의 변화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